제가 2007년에 일본에서 타트바를 운영하면서 일본의 타트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타투와 연관된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점점 타투에 빠지게 된 경험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타투 문화란 어떤 것이며 고인물들이 타투를 즐기는 법과 타투 게임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 경험으로는 타투를 해보니 일단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고 부담 없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18년 전에 과거 추억 여행 함께 하시죠. 여기는 일본 친구 가게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첫눈에 반한 일본 여자분도 있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타투를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친구 사귀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같이 다트 한번 던지고 나면 친구 되는 거예요. 쉽죠? 일본 타투바 문화. 먼저 제가 일본 신주쿠에 타투바를 차린 것부터 얘기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정말 오래된 과거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7년 12월 겨울에 처음 가게를 공사하고 오픈하였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 제가 운영하던 곳에 한번 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게는 당구장과 타투바를 함께 운영했었어요. 처음에 가게 오픈할 때는 타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게임 방법도 그렇고 정말이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때 당시 일본의 타투 붐이 불어서 일본 사람들이 타투를 많이 한다는 것밖에는 몰랐죠. 아마도 첫 손님이 일본분이었는데 가게를 오픈하고 타투 기계를 통신 연결하니까 가게 오픈한 것이 온라인으로 검색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첫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죠. 스나가와상이라고 가게 근처의 짭지사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가게에 단골이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타투 라이브 레벨이 조금 됩니다. 영상 찍는 순간 한가운데 3개를 넣어버리네요. 타투 라이브 레이팅. 타투 라이브 레이팅 등급은 18까지 있고 초보자의 경우 1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가게를 3년 정도 했었는데 레이팅이 13이었죠. 13 정도면 보통 다트 3개 던지면 2개는 거의 한가운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가게에 온 일본 손님을 통해서 다트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고 가게에 조금씩 다트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곳이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어서 타투 손님 중에는 한국분들도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끼리 친구가 되더라고요. 일본 단골들은 거의 퇴근하고 매일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손님들이 있죠. 이분은 홋카이도 출신의 저랑 띠동갑 범띠 아가씨였는데 가게에 정말 자주 왔어요. 켄타라는 남자친구랑 항상 들렀죠. 가끔 다트 던지다가 술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오면 하짐의 맛이 대하는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웃곤 했죠. 정말 다정하고 해맑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제가 8년을 일본에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죠. 물론 일본 사람들은 친구라는 개념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서 저보다 한참 어린아이들과 아직도 친구를 먹고 있습니다. 신지 요헤이코야. 지금은 이 아이들도 나이를 먹어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랬네요.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분 2분이 들렀는데 알고 보니 저희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 나카노에서 타투바를 운영하는 연인이었습니다. 미키와 리사. 타투바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항상 함께 쉬는 날이 되면 도쿄의 타투바들을 돌아다니곤 했어요. 정말 그때는 일본의 타투바들이 한창 많이 생겨나고 있었고 분위기 좋은 곳, 그리고 음식이 맛있는 곳 등 특별한 곳이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 자주 왕래를 하면서 타투 문화의 부흥과 함께 즐거운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리사는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줄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 진심이었어요. 초기에 가게 운영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죠. 가끔은 일본에서 열리는 다트 대회에도 함께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열린 다트 대회였던 것 같네요. 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정말 설레는 일이죠. 그런데 대회에 나가보면 긴장되고 손이 마구 떨려서 타트를 제대로 던지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타트바에 가시면 터보라는 게임기가 있는데 저기서 하다보면 메달이 나오거든요. 500엔 원코인으로 하는 건데 터지면 메달이 20개도 나오고 그래요. 메달을 현금으로 바꾸어주면 도박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가게에서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다트바에 터보 게임기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코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죠. 그래서 가끔 대박 터지는 날에는 가게에서 종을 울리기도 합니다. 종 치면서 모여있는 손님들 수를 사는 거죠. 다트 게임 방법.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저는 가게를 3년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여러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일본과 인연이 계속되어 지금도 1년에 꼭 한 번은 일본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에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게 되면 항상 2주 정도 머물곤 합니다. 정말 일본에는 놀거리들이 너무 많고 먹는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자주 가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 다트 게임 알려드린다는 것이 깜빡했네요. 자, 그럼 대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타트 라이브는 다양한 다트 게임을 제공하는 전자다트 시스템입니다. 주로 제로원 게임과 크리켓이 가장 인기 있는 게임 모드이며 이외에도 여러 재미있는 게임 모드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게임의 기본 규칙과 플레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트판의 점수를 보는 방법인데요. 중앙의 원을 제외하고 원이 크게 두 개 있잖아요. 안쪽 원은 곱하기 3이고 바깥쪽 원은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원은 50점이고 가장 높은 점수가 20 영역의 안쪽 원에 꽂히게 되면 20 곱하기 3 하니까 60점이죠. 그리고 바깥쪽 원을 벗어나면 빵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인물들은 가장 높은 영역인 60점을 집중 공략하게 되고 중급자들은 이보다 영역이 훨씬 넓고 넣기 쉬운 중앙의 50점을 공략하게 됩니다. 제로온 게임은 다트의 가장 기본적인 게임 모드로서 시작 점수인 301점 또는 501점에서 시작하여 정확히 0점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플레이어들은 번갈아가며 타트를 던지고 마친 점수를 차감합니다. 마지막에는 더블 영역을 맞춰 정확히 0점으로 만들어야 하며 남은 점수보다 더 많은 점수를 마치거나 1점이 남으면 버스트가 되어 해당 라운드의 점수가 무효 처리됩니다. 크리켓은 숫자 15부터 20까지와 불사이를 목표로 하는 게임으로 각 숫자를 3번 맞춰 오픈한 후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상대보다 먼저 오픈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불사이는 외부와 내부로 나뉘며 모든 목표 숫자와 불사이를 오픈하고 상대보다 높은 점수를 얻으면 승리합니다. 카운트업은 정해진 라운드 보통 8라운드 또는 10라운드 동안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 각 라운드에서 마친 점수를 누적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보통 제로원, 크리켓 이 두 가지 게임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 카운트업을 많이 하죠. 함께 게임할 때는 주로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크리켓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트 입문자라면 먼저 자신의 다트는 하나 구매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본에서는 마이타치라고 하죠. 처음에는 자세부터 제대로 배우시고 다음은 다트 3개를 던졌을 때 탄착군이 3개가 점점 가까이 모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다 보면 하나씩 원하는 곳으로 꽂이게 됩니다. 다트가 운동도 되고 집중력이 정말 좋습니다. 집중력이 엄청 강해져요. 일본 다트바 모카보이. 이 사진은 2023년 여름에 친구가 게임 모카보이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모카보이. 모던 이자카야 레스토랑. 훌륭한 칵테일 제공 스포츠 경기 관람에 좋음. 요즘은 쉬는 날이 없는 듯 하네요. 시간도 수시로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으니 혹시 방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모카보이 공식 인스타로 이동합니다. 일본 한 번씩 가게 되면 모카보이는 꼭 들러요. 혼자 가면 저기 바에 앉아서 마시고 친구들과 가게 되면 아래쪽 테이블에 앉아서 마십니다. 예전에는 런치도 했었는데 요즘은 모르겠네요. 그니까 다트바라고 해서 다트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음식 실력이 정말 좋아서 런치에 원코인 음식을 팔기도 했어요. 일본은 2007년도 물가나 지금 18년 지난 물가나 거의 안 오르고 비슷해요. 정말 살기 좋죠? 우리나라는 물가 장난 아니게 올랐는데 말이에요. 모카보이에 가시면 음식이 맛있으니까 점장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술 같은 것도 종류가 많이 있고 키핑도 가능합니다. 다트도 보관이 가능해요. 제 다트도 아직 저기에 있어요. 보통 혼자 가게 되면 바에 앉게 되는데 혼자 오는 손님들이 제법 있고 그렇게 혼자 오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손님들을 소개해줍니다. 그러면 함께 다트 한번 던지고 그러면 또 금방 친해지고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는 거죠. 일본 애들은 라인을 많이 사용하니까 서로 라인 등록해서 친구로 지내고 그럽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다트 한 게임 했는데 한국 돌아오고 다트를 던질 기회가 없어서 저도 형편없었지만 친구 녀석도 결혼하고 애들 낳고 이제 다트 안 하는지 실력이 개판이네요. 그럼 여러분 다트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워요. 한국에 돌아오고 서울에 있을 때 회사 바로 밑에 술집에 다트가 생겨서 한두 번 던져보고 그리고 부산 내려와서 광안리에서 딱 한 번 술집에서 던져본 기억이 있어요. 한국도 정말 다트 문화가 보급되어서 많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트 한번 해보시려면 하드 다트 보드라고 있거든요. 이미지처럼 저런 건데 재질이 일종의 합성수지라서 앞부분이 새로 된 다트가 잘 꽂힙니다. 그러니 구매하셔서 집에 벽면에 걸어두시고 한번 던져보세요. 중앙에 꽂히면 정말 재미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뭐 있나요? 즐기면서 사세요.